어스름한 새벽, 출근길이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빙판길에서 혹여나 미끄러질까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눈 밟아. 여기 맨홀 뚜껑 밟으면 죽는 날이야. 제설차가 아직 닿지 못한 가파른 고갯길. 바퀴가 헛돌면서 버스가 기어가듯 올라갑니다. 서둘러 집을 나선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지만 이미 눈이 많이 쌓인 내리막길을 지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오르막길이고 해서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차 시간보다는 10분 정도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눈바람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더라도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또 연말이라서 약속이 퇴근 후에 있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갈라 했는데 그냥 롱패딩 입고 왔고요. 눈 예보에 자가용 이용이 줄면서 출근 시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은 그나마 평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도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사람도 차도 모두 엉금엉금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겨울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파로 불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온난화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자 극지방에 한기를 가두고 있던 극제트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12월 시작부터 나타난 한파, 그리고 일주일째 이어진 두 번째 한파도 북극 한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확장한 한기 바로 오른쪽으로 상층 고기압이 강하게 저지선 역할을 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며 한파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며 추위가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기압으로 막혀 있고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은 찬 공기가 유입되고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한파가 심하면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지만 서울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다시 북극 한파가 시작되며 서울 하늘이 밤사이 맑게 개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휴일까지는 북극 한파와 블로킹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추운 12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한 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눈. 도심에 출동한 구급차까지 옴짝달싹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동네 주변에 길을 내려고 삽을 들었지만 쉼없이 내리는 눈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틀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일본 니가타현 일부 지역은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외곽 도로에는 눈에 갇힌 차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늘어섰습니다. タイヤが浮いちゃってチェーンが効かないんです。 폭설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70대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난방을 켠 채 머물다 사망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폭설 지역에는 철도와 도로 운행이 어려워 생필품 등의 운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一切入荷がなくて、で現在こんな状況です。こんなことが分かればね、もうちょっと前に買っておいたかも。 눈은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말 다시 큰 눈이 예보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る。やむを得ず外出する場合には、公共交通機関の運行停止や道路の通行止めなどの最新の交通情報を確認する。 일본 정부는 폭설 피해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 제설 작업과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동적이었던 누리호 3호기 발사를 내년 5월로 잡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누리호는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되며 2032년 예정인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는 본격 궤도로 진입하는 발사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된 전남 지역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한 민간 발사장도 나로우주센터 이외 지역에 따로 구축됩니다. 또 항공우주기업이 밀집한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로, 항우연 등 연구 인프라가 뛰어난 대전을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적인 우주개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내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항우연이 발사체 조직 구조를 개편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고종한 본부장 등 발사체 핵심 인력이 잇따라 사퇴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항우연은 발사체 사업본부 내 팀 조직을 폐지하고 차세대 발사체 사업단 등을 둔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했는데 이 같은 개편은 수족이 모두 잘린 형태라며 이런 체계로는 누리호 3차 발사 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조직 내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미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불거진 항우연 내용이 3차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검은 화면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반짝이는 작은 빛. 하나하나가 각각 수천억 개 넘는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풀컬러 고화질 사진인데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먼 46억 광년 거리의 우주를 담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를 이끈 제인 릭비 박사가 네이처 선정 올해의 인물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The engineering images that we saw today are as sharp and as crisp as the images that Hubble can take, but are at a wavelength of light that is totally invisible to Hubble. So this is making the invisible universe snapping into very, very sharp. 네이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 경종을 울린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또 살리물훅 국제기후변화발전센터 소장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은 개도국에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I'm here with a single agenda, which is to help the poorest people on the planet who are already suffering from the impacts of human-induced climate change.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오미크론 변이의 뛰어난 면역 회피 능력을 밝혀낸 윤룽카오 중국 베이징대 연구원도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초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기 후유증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한 과학자 리사 맥코겔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밖에 돼지 심장을 사람에 이식해 8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세계 최초의 이종장기 이식에 성공한 과학자와 올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한 원숭이 두창의 특성과 치료법을 연구한 과학자 등이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4년 만에 한반도로 출격한 현존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전략 폭격기 B-52.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직후 모습을 드러내며 북한에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약속했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년 국방 운영의 중점 사안으로 두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실행력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재개하는 등 20여 개 한미 연합 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 북한이 최근 강대강 대응 전략을 보이는 만큼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대부분의 그 훈련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아마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들의 훈련용 목적과 대응용 목적, 또 과시용 목적을 혼합해서 상당히 그 공세적으로 아마 국방부는 또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삼축체계 운용을 지휘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1월 합동참모본부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호소해온 보험업계. 금융당국과 막바지 협의 끝에 내년부터 평균 8.9%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제 소비자가 더 내게 될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 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의 경우 6%, 2세대는 9%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요율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동결됐습니다. 1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4만 8천 원을 내고 있다면 1년에 3, 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1, 2, 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1년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할인 행사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4세대의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비급여 보장이 두텁지 않은 데다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에 달하는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가 지게 될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높은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손해율이 낮은 자동차 보험료는 2%가량 내립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고물가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며 내년 2월 말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리기로 했고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35만 원이 나옵니다.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부모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산 시 받게 되는 현금성 지원은 이보다 더 많을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별도 출산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는 첫 아이 출생 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도 첫째 출산 시 출산 장려금 2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 행복카드를 통한 쿠폰 형태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열을 올리는 가운데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 젤렌스키는 전시복장 그대로 국방색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무공 훈장을 건넸습니다. And he said, give it to a very brave president. And I want to give you that is the cross
cross for military merit.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암으로 숨진 아들 얘기를 꺼내며 화답했습니다. My son who fought in Iraq, they have what they call a command coin. You've seen those coins you have in the battlefield. I will make sure that he gets one of those. 바이든 대통령은 300일 동안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을 견뎌낸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기에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이뤄지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제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he package will include a Patriot missile battery, which will train Ukrainian forces to operate as part of the ongoing effort to help bolster Ukraine's air defense.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은 대공 방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조치라며 미국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타협할 수 없다며 최근 제기된 평화회담을 통한 휴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How many parents lost their sons and daughters on the front lines? Just peace, no compromises as to the sovereignty, freedom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my country. 곧 2년째로 돌입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젤렌스키 방문은 전쟁 장기화에 필요한 미국 지원과 물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해왔던 푸틴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격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다시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поддержи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боеготовность ядерной триады. Это главная гарантия сохранения нашего.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와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조만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 군사작전은 계속된다며 전체 병력을 1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расширяется номенклатура поставляемых вооружений. Все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ведет.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날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을 중국에 보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평화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양국 해군의 동중국해 합동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Обсуд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вопросы, включая, безусловно, конфликт на Украине. Эти переговоры были весьма полезными. 젤렌스키 대통령 방미에 맞서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며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여일째. 양국은 각각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며 본격적인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인 1978년 제작한 수호이-25 공격기는 생산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 역시 같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호이-25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데 이어 벨라루스 공군 조종사들이 이를 실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Белорусс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экипажей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армии Белоруссии, которые уж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ны для возмож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боеприпасов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боевой частью. 여기에 더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스텔스기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S-400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러시아에서 제공받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최대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омплекс «Искандер», который вы также, пообещав полгода назад, передали на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전쟁에 참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벨라루스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움직임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합동함대를 구성한 중국, 러시아 해군이 실탄 사격과 봉쇄 연습을 벌입니다. 2012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진행해온 연례훈련으로 올해엔 중국 동부 저장성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타이완과 불과 300km 떨어져 있고 일본 난세이 제도와도 지척입니다. 최근 미국의 타이완 무기 수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한 견제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중국은 항모전단을 오키나와 해역에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관영지를 통해 일본의 군비 증강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靠渲染中国威胁为自身强军扩武寻找借口的图谋是不可能得逞的。 최근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 공중훈련과도 각이 섭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였지만 그 너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We also have the B-52, which i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le. But I'm confident that we continue to maintain the bomber capability that we need to deter adversaries.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푸틴 실각설까지 나도는 마당에 군사적 밀월 관계를 과시한 중국과 러시아. 훈련 개시와 동시에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의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깜짝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维护国际和地区和平稳定的决心能力，进一步深化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한미일 대 북중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력 시위에 동북아시아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보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결국 트위터 CEO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을 맡아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는 대로 사임하겠다며 알쏭달쏭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CEO에서 물러난 뒤에는 소프트웨어와 서버 부서 운영만 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머스크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전격 인수한 이후 무더기 해고와 계정 삭제 등으로 온갖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런 머스크 리스크의 여파는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날도 테슬라 주가는 8% 넘게 급락해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3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70-80% of the sell-off is Musk Twitter inflicted. It's been a fiasco and the stock will really not work in the near term. 트위터 경영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머스크는 며칠 전 갑자기
CEO 사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트위터에 띄웠습니다. 약 1,750만 명의 응답자 중 57.5%가 사임에 찬성했습니다. So in the Twitter situation has been a train wreck. And I think the poll just is further validation of what he needs to do. And that's no longer being CEO of Twitter. 머스크는 투자자와도 충돌했습니다. 거버 가와사키 창업자이며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인 로스 거버는 테슬라의 리더십 부재와 전면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머스크는 집에 가서 오래된 증권 분석 기초 교과서나 읽어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풍파 속에 테슬라와 트위터, 스페이스X 등 머스크의 회사 3곳이 일제히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합니다. 캐나다는 밴쿠버와 토론토, 멕시코는 3개 도시, 미국에서는 뉴욕과 LA, 마이애미 등 11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출전국은 32개에서 48개로 확대됩니다. 아시아는 4팀에서 8개 팀 이상이 출전합니다. 북중미는 6장에 2팀이 플레이오프를 가는데 출전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개최국이 3개여서 이번엔 3장 3분의 2가 됩니다. 오세아니아는 1위 팀은 무조건 출전하고 2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플레이오프는 유럽을 제외한 5대륙 6팀이 출전해 2장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경기 방식은 3개 팀씩 16개 조로 나눠 상위 1, 2위 팀이 32강을 치르기로 했지만 다시 논의됩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sit or at least rediscuss the format, whether we go for 16 groups of 3 or 12 groups of 4. This is something that will certainly be on the agenda in the next meetings. 지난 94 미국 월드컵에서는 24개 팀이 출전했는데 4팀씩 6조로 나눠 경기하고 3위 6개 팀 가운데 상위 4팀이 16강에 오르는 방식으로 경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파는 4팀 한 조가 더 흥미롭다고 했지만 경기 수를 늘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 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회 기간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면 선수만 혹사시킨다는 비판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출전국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흥행은 더 잘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교육부가 공사립대학에 통지를 보내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학 입시에서 여성은 공학이나 경제학, 언론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막은 데 이어 아예 대학 교육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탈레반은 여자 중고생의 학교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The prevention of secondary education will mean that in 2 years there will be no girls entering into university. 지난해 8월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간에선 여성의 권리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이 의무화됐고 남성 가족 없이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놀이공원과 체육관, 공중 목욕탕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여성 취업도 제한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아프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과 유엔 등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엔은 아프간이 교육이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국민의 절반을 억압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Education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 and it is essential to Afghanistan's economic growth and its stability. 국제사회는 아직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여성에 대한 반이성적 조치를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YTN 임승은입니다.